안녕하세요. 미국 명문대 전문 입시 컨설팅 큐링크 제임스 요약의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아마 지금 얼리를 다 끝나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얼리 1, 얼리 2, 그리고 이제 얼리 액션에 대한 전반적인 배치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얼리 디시전 1 끝난 게 지금 엊그제인데 벌써부터 얼리 2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얼리 1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하고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게 참 힘든 게 제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얼리에 지원하는, 어떻게 보면 얼리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죠. 그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탑스쿨, 퍼스트 초이스 스쿨에 입학을 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지만, 또 한편에는 저는 또 다른 책임감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manage expectation.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제가 매니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얼리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학생들이 이제 방학 시작하면 6월달 또는 또 훨씬 전에 벌써 시작을 해요. 선생님, 저는 얼리원 여기 지원할 거예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으로 여기 학교 지원할 거고, 저는 무조건 스탠포드 지원할 거예요. 저는 뭐 무조건 콜롬비아 지원할 겁니다 하고, 아예 이제 학교 학생이 마음을 먹고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름 때 그렇게 되면 여름부터 이제 학생이 하나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 고집을 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비해가지고 이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학생이 자기 스스로 얼리1을 택했다면 얼리2만큼은 현실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죠. 처음에는 하이-로우 시스템, 즉 높은 학교에 지원했던 학생들에 대한 케이스를 두고 얼리2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정도 라인에 HYSP, 힙스, 콜롬비아, 칼텍, 브라운, 듀크 이런 학교급 펜을 얼리로 지원했다면, 그래서 떨어졌다. 그게 되면 얼리2는 도대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학교들입니다. 얼리2. 상중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높게 쓰고 싶다 그러면 존스 홉킨스. 물론 리버스 컬리지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리스트를 이제 LS까지 포함하면 이 리스트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조금 굉장히 간소하게 이 리스트를 만든 건데, 만약에 학생이 이제 LS 같은 관심이 있다면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학교 ED2로서는 존스 홉킨스, 밴더빌트, 와슈, 그렇죠? 또 하나 스와트모어, 이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종합대학교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더 도전하고 싶은 존스 홉킨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에서 이제 얼리1을 쓴 다음에 학생이 고민했어요. 선생님, 저 객관적으로 레귤러에서는 이 학생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얼리2로 존스 홉킨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2에 지원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득을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많이 지원해요. 얼리2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탐탁치는 아니하죠. 왜냐면 얼리1에서 이 정도급의 학교를 지원했는데, 아무리 존스 홉킨스하고 와슈가 인류 명문급을 생각하더라도 학생은 그래도 정시에 어느 정도 제가 좀 높은 데가 가지 않을까 하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얼리1에서 떨어지거나 디포가 되면, 그리고 레귤러에서 이쪽 급의 학교를 지원하면 실제로 합격률은 5% 미만이에요. So you're essentially dealing with about 2 to 4% of acceptance rate for regular decision. 그게 현실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만약에 얼리1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못 받고 자기의 고집대로 이 학교들이 지원을 했다면, 선생님, 저는 드림스쿨이 하버드예요. 저는 드림스쿨이 스탠포드예요. 네. 그러면 얼리2만큼은 조금 더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게 이런 케이스고, 그러면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하버드나 또는 브라운이나 프린스턴 얼리 썼다면, 그러면 저는 세이프티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하고 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UC가 중요한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탑 티어급 애들, AP가 뭐 10개, 뭐 unweighted GPA가 뭐 3.95, 3.98, weighted GPA가 뭐 4.3, 그렇죠? SAT가 뭐 1530, 1550, 활동도 좋고, 이런 학생들이 얼리에서 아이빌리급
학교를 지원해서 떨어졌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배치, 그렇죠? 레귤러하고 얼리트를 재배치를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될까? 어디까지 저희가 백으로 생각했다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UC 계열을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걸 제가 추천해요. 그리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면 얼바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있잖아요. 1, 2년 동안 가장 많이 합격률이 떨어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얼바인보다는 이제 UC 사나 얼바, UC 사나 크루즈, 예, 여기 리스트는 없지만 사나 크루즈까지 쓰면 그게 이제 적절한 세이트가 되고요. 근데 저는 주립대를 세이트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립대로 추천드릴 수 있나요? NY하고 BU는 어때요? 이 두 학교들 세이프티잖아요. 1530인데 아쉽게도 세이프티 아니에요. 이 두 학교. Unless you're applying through ED2. 그럴 경우에만 이 두 학교가 고스펙 학생들한테는 세이프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시에서 그 학생들이 이 두 학교 지원하면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렇죠? 떨어질 확률보다는 붙을 확률이 더 높다고 제가 예상은 하지만 이 두 개가 세이프티는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학교가 더 떨어져야 되나요? 저는 이 학교요. 로체스터. 노스이스턴은 근데 세이프티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스이스턴도 레귤러는 세이프티가 안 돼요. 물론 제가 판단한 거는 고스펙 학생들이 노스이스턴에 레귤러를 지원을 하면 떨어질 확률보다는 붙을 확률이 더 많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 학교가 세이프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드린 거는 로체스터 대학교예요. 그래서 최대한 UC 쪽으로 세이프티를 많이 깔고 UT 어스틴 같은 경우 인터내셔널 데드라인 같은 경우는 12월 1일이기 때문에 UC랑 똑같아요. 그리고 SA도 이제 오버랩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고스펙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끊기지 않는, 좀 많이 허탈하실 거예요. 아니 얼리를 내가 하버드 지원했는데 무슨 BU 라체스터 여기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겸손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본인. 이 안에 있는 학교에서 요 정도 급까지 내려가지고 BU하고 NY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똑같은 거죠. 디버시파이. 최대한 자기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측면에서 다양화시켜가지고 합격을 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얼리 지원에서 떨어졌다면 이 학교들 중에서 디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암울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퍼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레귤러 디시전 합격률보다 더 낮아요. 만약에 이 학교들이 레귤러 디시전 합격률이 4%라면 디퍼 돼가지고 다시 레귤러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케이스는 2-3%, 2에서 3%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럼 디퍼 돼가지고 희망이 있는 학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학교 뭐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가 디퍼가 의미 있는 디퍼예요. 제가 마지막 본 통계가 얼리에서 나머지 대부분 떨어지는데 디퍼한 비율이 10에서 13%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우선 스탠포드에서 디퍼가 됐다면 그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반면에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에서 디퍼 됐다면 그건 예의상의 거절이에요. 물론 정시에서 다시 이제 열심히 편지 쓰고 자기 이제 임프루브한 그런 캔디데이트 보여줘서 합격한 케이스는 사례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레귤러 디시전 어디션 레이트, 합격률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귤러는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까요? 학교가 허락해 주는 만큼 다 지원을 해야죠. 이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다 이제 지원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지원하고 뭐 USC 카네기 아마도 이 학교도 지원할 거고요. 에모리하고 조지아텍. berkeley는 기본적으로 이제 LA하고 berkeley 같은 경우에는 UC 계열 한 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리스트 한번 세워보죠. 본인이 이렇게 지원했다면 총 27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27개 학교이기 때문에 얼리에서 한 학교, 그 얼리 디시전 한 학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레귤러 포함이 거의 한 25개, 24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먼 앱이 20개까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 4개 정도를 빼서 포트폴리오 완성하면 좋겠습니다.